65세가 넘은 지금도 예전과 똑같이 술을 마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지나치지 마셔야 합니다. 젊을 때와 같은 한 잔이 지금의 몸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진단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마시면 괜찮다. 전통술은 몸에 덜 해롭다. 오랫동안 마셔왔는데 지금까지 멀쩡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간의 속도는 느려지고 신장은 예전만큼 빠르게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같은 술 같은 양이라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부담이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가장 위험한 술은 독한 술도 비싼 술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가장 편안하게 마시는 그 술이 가장 큰 위험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술을 무조건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포를 조장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65세 이후의 몸을 기준으로 어떤 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고 오래 살고 덜 아프게 사는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까지 우리가 익숙한 술을 모두 다룹니다. 중년 이후에 건강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영상의 공감 표시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소 가장 자주 마시는 술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주인지 맥주인지 막걸리인지 와인인지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의 선택이 이 영상의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실제 사례와 예시가 들어가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잠시 넘겨서 보셔도 괜찮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 주제가 중요한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65세 이후 술과 건강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7살 박 씨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박 씨는 젊을 때부터 술을 즐겼습니다. 50대 때와 비교해도 지금 마시는 양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녁에 소주 한두 잔, 주말에는 맥주 한 캔. 본인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마셨는데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유난히 몸이 무겁고 술을 마신 다음 날 기억이 흐릿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큰 병이 없다고 했지만 의사는 술 습관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65살 이후의 몸은 50대의 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술이 갑자기 더 독해진 것이 아닙니다. 같은 술 같은 양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몸이 이미 달라졌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의 몸을 혹사시키게 됩니다. 먼저 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은 술을 해독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세포의 수와 활동 속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던 알코올이 노년기에는 훨씬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음날 멀쩡하던 술자리가 이제는
이틀까지 피로를 남기게 됩니다. 간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간이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장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여과 능력은 서서히 감소합니다. 술을 마신 뒤 알코올과 그 부산물이 몸 밖으로 나가는 속도도 함께 느려집니다. 이 과정이 늦어지면 몸속에 알코올이 더 오래 머물며 혈압 변동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을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더 있습니다. 바로 체내 수분량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의 물 비율이 줄어듭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액 속에서 알코올이 차지하는 농도는 더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술이 더 진하게 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한 숟가락의 소금을 큰 냄비에 넣을 때와 작은 그릇에 넣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소금의 양은 같지만 짠맛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노년기의 몸은 작은 그릇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맛이 변했다. 예전보다 취기가 빨리 온다.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의 조건이 실제로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술을 탓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술이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예전의 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마셔온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은 각각 노년기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장 익숙한 술부터 하나씩 살펴보며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익숙한 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이라고 해도 다 같은 술은 아니다. 소주는 조금 독하고 맥주는 가볍다. 그래서 위험한 것은 양주 같은 독한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에서는 이 생각이 반드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자주 마시는 술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소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주는 한국에서 가장 흔한 술입니다. 가격도 부담 없고 맛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입니다. 적은 양으로도 몸에 빠르게 영향을 줍니다. 65살 이후에는 이 빠른 작용이 오히려 문제를 만듭니다. 간은 갑작스럽게 많은 알코올을 처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됩니다. 젊을 때는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되던 것이 이제는 며칠 동안 몸을 무겁게 만듭니다. 대구의 한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전문의 이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검사 수치가 크게 나쁘지 않은데도 피곤함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을 마신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간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작은 부담이 쌓여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주는 혈압에도 영향을 줍니다. 술을 마신 직후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해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는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혈압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인 노년층에게 이런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에 술을 마시고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약효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혈압이 과하게 떨어지고 어떤 날은 오히려 잘
조절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약물 상호작용이라는 문제가 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용하는 약의 종류는 늘어납니다. 혈압약, 심장약, 당 조절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주는 이런 약들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바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한 잔이 괜찮았던 어제가 오늘도 괜찮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잔씩 매일 마시는 습관은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맥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보다 맥주를 더 가볍게 생각합니다. 도수도 낮고 목넘김도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맥주의 함정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맥주는 적게 마시기 어려운 술입니다. 한 캔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두 캔, 세 캔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알코올 섭취량은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맥주는 칼로리와 당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은 줄어듭니다. 예전과 같은 식사와 음주를 유지해도 체중은 쉽게 늘어납니다. 특히 맥주는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복부 지방은 당 조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맥주를 자주 마시는 노년층에서 혈당이 점점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맥주의 이뇨작용입니다. 맥주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몸속의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노년기에는 원래도 탈수 상태가 쉽게 옵니다. 여기에 술로 인한 이뇨가 더해지면 어지럼과 균형 감각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지는 사고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으로 축구 경기를 보며 맥주를 마십니다. 기분은 좋지만 밤새 화장실을 오가느라 잠을 설칩니다. 아침에는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수면의 질은 계속 떨어집니다. 수면이 깨지면 면역력과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맥주가 가볍다고 느껴질수록 이런 변화는 더 쉽게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소주든 맥주든 문제는 종류보다 습관입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은 생각보다 큰 부담을 남깁니다. 몸은 서서히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익숙함에 기대어 술잔을 듭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조금 덜 자주 마시지만 한 번 마실 때 강한 술과 전통술이 노년기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종류의 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특별한 날이나 모임에서 선택되는 술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싸고 고급스러운 술은 몸에 덜 해롭다. 오래된 전통술은 자연스럽고 순하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에서는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증류주입니다. 이런 술은 양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잔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은 소주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65살 이후의 간은 갑작스러운 고농도, 알코올을 감당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은 일종의 충격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반복적으로 이런 자극이 가해지면 회복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고농도 술은 위장에도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노년기가 되면 위 점막은 자연스럽게 얇아집니다. 보호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술이 들어오면 속쓰림이나 통증이 쉽게 생깁니다. 평소에는 괜찮던 분들도 어느 날부터 술을 마신 뒤 속이 불편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화 문제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반복되면 위장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기억력입니다. 위스키나 브랜디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하지만 알코올 농도가 높은 만큼 뇌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노년기에는 뇌의 회복 능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술자리가 끝난 뒤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일상생활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전통 술인 막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막걸리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술입니다. 발효된 곡물로 만들어졌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몸에 좋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막걸리에는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알코올과 함께 섭취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막걸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은 바로 이 당분에서 나옵니다. 노년기에는 혈당 조절이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막걸리를 자주 마시면 당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밥과 함께 마시는 습관이 있으면 그 영향은 더 커집니다. 나트륨 함량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막걸리에는 염분이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얼굴이 붓거나 다음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막걸리가 살아있는 술이라는 점입니다. 병이나 통 안에서도 발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코올 도수가 조금씩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양보다 더 많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걸리는 맛이 좋아서 속도가 붙기 쉽습니다. 한 사발이 두 사발로 이어지고 어느새 기준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막걸리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맛있고 마시기 쉬울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혀에 부담이 없다고 해서 몸에도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술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선을 넘기기 쉽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술인 와인과 함께 노년기에 진짜로 조심해야 할 술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와인입니다. 와인은 오랫동안 장수의 상징처럼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적포도주는 심장에 좋다, 혈관을 보호한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들어서도 와인은 비교적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와인에 대한 이런 인식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포도 껍질에서 나오는 항산화 성분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 효과는 매우 적은 양에서만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소량을 넘지 않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실제 생활에서는 이 기준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와인 한 잔의 기준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잔에 따르는 양은 대부분
그 기준을 넘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식사가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양이 늘어납니다. 이 순간부터 와인의 장점은 사라지고 알코올의 단점만 남게 됩니다. 특히 65살 이후에는 이 경계선이 훨씬 낮아집니다. 와인은 다른 술에 비해 부드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취기가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분명히 알코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과 신장은 다른 술과 마찬가지로 부담을 받습니다. 여기에 와인 특유의 성분이 더해져 두통이나 속 불편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인은 약물의 작용을 미묘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암과의 관계입니다. 최근에는 와인을 포함한 모든 알코올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세포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입과 목 식도간, 그리고 장과 관련된 문제들이 술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인이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면서 오래 살지 않느냐.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점을 지적합니다. 식사 습관,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와인은 그 문화의 한 부분일 뿐 핵심은 아닙니다. 이쯤에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65살 이후 가장 위험한 술은 무엇일까요? 소주일까요? 위스키일까요? 아니면 막걸리나 와인일까요? 많은 분들이 다 특정한 이름을 떠올리겠지만 답은 조금 다릅니다. 가장 위험한 술은 종류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 마시는 술이 가장 위험합니다. 서울에서 노년기 건강을 연구하는 김재훈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어떤 술을 마시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마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마시는 술보다 매일 반복되는 소량의 술이 몸을 더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이 말은 많은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은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몸에는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간과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합니다. 결국 작은 부담이 쌓여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는 술을 완전히 끊어야만 할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는 술을 완전히 끊어야만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합니다.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극단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삶의 즐거움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원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3.1, 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주일의 술자리는 3번 이하로 제한합니다. 매일 마시는 습관을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한 번 마실 때는 한 잔까지만 허용합니다. 잔의 크기는 욕심내지 말고 가장 작은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최소 이 일은 완전히 술을 쉬는 날을 만듭니다. 이 시간은 간과 신장이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휴식 시간입니다. 이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지켜보면 몸의 반응이 빠르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몸은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실 때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빈속에 마시는 술은 노년기의 몸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반드시 식사와 함께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음식은 알코올 흡수를 늦추고 위장을 보호해 줍니다. 급하게 마시는 술은 양과 상관없이 위험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술 한 잔을 마셨다면 물 한 컵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몸속의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 갑니다. 물을 함께 마시면 탈수를 막고 다음 날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혈압약, 심장약, 당 조절 약을 복용하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의 효과가 약해지거나 반대로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담당 의사와 상담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술자리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술을 마시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 술을 곁들입니다. 잔이 비어 있어도 대화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의 양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필요하다면 술 대신 다른 음료를 선택해도 분위기는 충분히 유지됩니다. 여러 나라의 장수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술자리에 아예 가지 않는 경우보다 술자리에 참여하되 마시지 않거나 아주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유지하면서 알코올의 부담은 피한 것입니다. 이는 노년기 건강에서 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핵심은 선택입니다.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노년기의 몸을 지켜줍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교훈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술과 노년기의 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언제 멈추고 얼마나 줄일지 스스로 선택하는 힘입니다. 노년기의 지혜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잔이 주던 위로를 꼭 술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과의 대화, 산책 후에 시원한 공기차, 한 잔의 여유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술을 줄인다는 것은 즐거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형태를 바꾸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 65이든 70이든 80이든 변화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반응합니다. 술을 줄인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순간 충분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깊이 잠든 밤 다음에 맞는 아침 햇살은 생각보다 큰 선물입니다. 식탁 위의 음식이 더 또렷하게 느껴지고 대화에 집중할 힘도 남아 있습니다. 술이 없어도 만남은 이어집니다. 잔이 비어 있어도 웃음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에 더 오래 남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한 선택이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중요한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로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나는 앞으로 술 마시는 습관을 조금 더 주의하겠습니다. 이 짧은 약속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댓글은 서로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표시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중년과 노년의 건강한 선택을 함께 고민하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래 사는 비결은 특별한 술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들고 그 내일이 모여 우리의 남은 시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건강하고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